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12.3 계엄, 그날의 진실이라는 영화를 지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이영돈 PD가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그 전 영화는, 약간 어떻게 봐야 되더라? 수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면 좀 밝힐까 하는, 그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이 부정선거의 어떤 중심축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중국 중심으로 좀 풀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 얘기가 없어요. 중국 얘기가 없고 그냥 이영돈 PD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어떤 수치나 자료를 통해서 이 민주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삼켰는지를 갖다가 보여줘,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때려 맞춰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치, 경악한 수치, 그리고 데이터, 뭐 통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막 잡아가거든요. 결론은 이영돈 PD가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내릴 수밖에 없게끔 시나리오를 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를 이제 문재인이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제 요렇게 끌어가요. 이게 어차피 평행이론처럼 문재인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재명 때 똑같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평행이론처럼 이제 맞아떨어진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 2명씩이나 탄핵되는 이 사건이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조작이 됐는지를 갖다 이영돈 PD가 풀어가요.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전환기 선생님이 그 괜히 대단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영돈 PD가 그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할 때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맞출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일을 안 할 때는 정치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공부를 좀 하거든요.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때 이런 말 했으니까 뭐 이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퍼즐들을 맞춰가는데, 이영돈 PD는 뭐 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엄청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 영화로 녹여내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 그걸 갖다가 한 6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조금 신선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Z밸류예요. Z밸류. 이게 뭐냐면, 이거 저도 옛날에 그 전에 Z밸류가 나왔을 때 이게 수학 통계학과를 안 나오면 이게 Z밸류가 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저도 Z밸류가 이제 뭔지를 이영돈 PD가 영화에다 자세히 적어놨는데,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0이면은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뭐 2, 3, 4, 뭐 이렇게 갈수록 이제 일어나기가 힘든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Z밸류가 2나 3이었나? 하여튼 2나 3을 넘어가면은 이제 보통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대요, 이제 통계적으로. 근데 이제 Z밸류를 이제 이영도 PD가 설명하면서, Z밸류가 0인 거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딱 던졌어요. 그럼 앞면이 나오든가 뒷면이 나오죠. 그 앞면이 나왔다 그래도 0이고 뒷면이 나와도 0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주사위 던지면 그냥 0인 뭐 앞이나 뒤나 주사위란다. 동전을 던지면 그냥 앞이나 뒤나 뭐 둘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0. 그리고 로또가 2등에 당첨될 확률, 이것도 굉장히 이게 높은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Z밸류가 5라고 그랬어요. 이게 5라고 그랬는지 3이라고 그랬는지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이게 5다. 그리고 7.5 정도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하는 건데 다른 장소에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같은 장소에서는 사망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 만약에 운전하고 가다가 뭐 차가 들이받았어요. 그러면은 두 명이 갑자기 두 분이 돌아가실 수 있죠. 그죠? 이거는 확률이 꽤 있어요. 근데 다른 장소에서 이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누군가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7.5 정도 된다라고 이영돈 PD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박하다라는 걸 Z값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영돈 PD가 얘기하는 게 21대가 얼마냐면 21대가 15, 그리고 22대가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선거 투표율하고 당일 선거 투표율이 그렇게까지 차이 날 확률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엄청난 높은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21대보다 22대가 훨씬 높잖아요. 근데 22대가 40 정도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40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수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영돈 PD가 영화, 그 첫 번째 만들었을 때, 그때 통계학과 교수가 얘기한 게, 이게 모래사장 해변에서 모래를 하나를 찾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낮은 확률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당장 내일 태양이 폭발할 확률과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그때 당시에 뭐 40억 년이라 그랬나? 하여튼 40억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2대 대선이. 그게 40이에요. 근데 여러분 63 대선이 얼마인지 알아요? 63 대선이 1500. 1500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대놓고 조작했다는 거야. 이걸 뭐라 하냐면 저 옛날에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값이냐 이러니까 이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이거를 갖다 그냥 짜맞춰 주지 않는 이상 신이 뭐 이렇게 뭐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이게 1500이 일어났다는 거야. 63대선. 안 그래도 우리가 63대선 한창 부정선거 의혹이 벌어질 때 63대선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야, 이번에는 얼마나 심각하게 저지를까. 응?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전에 졌잖아요. 아주 근소하게 이기려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시는 이 일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냥 다 갖다 때려 넣은 거야. 사전투표에. 당일 선거에서 김민수 후보가 15% 차인가 그 정도로 이겼는데 사전 선거에서 20몇 프로인가 뭐 얼마인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30몇 프로인가 차이로 이겨가지고 이재명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Z밸류 1500이라는 거는 그냥 대놓고 조작한 거야. 그냥 다 갖다 때려넣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선관위 막 압수수색하려고 막 그랬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영화에서 한 얘기가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도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김학선 교수님 있잖아요. 헌법 학자, 그 교수님도 얘기를 나와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군을 동원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아니 그거를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군을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털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김학성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제발 나한테 알려줘봐라. 헌법학자인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선관위를 갖다가 수색할 수 서버를 자료를 빼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 자리에 앉아봤지만 선관위를 건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선관위가 완전히 다 둘러싸여 있는 거야. 언론이 보호해주고 있죠. 경찰이 보호해주고, 검찰이 보호해주고, 민주당이 보호해주고, 국민의힘 일부가 보호해주고, 그리고 사법부가 보호해주고, 다 그냥 옹복이 둘러싸여 있는 거야. 선관위만큼은 절대 못 건드리게끔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관위 서버 자료를 가지고 오려면은 비상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놀랐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Z밸류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진숙 탄핵에 가는 거였어요. 이진숙 탄핵은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저도 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굴러간대요. 근데 이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1명은 이제 여당이 임명하고 2명을 야당이 임명한대요. 근데 그 당시에 얘네들이 추천을 안 해줬어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못했던 거야. 그냥 식물방통위원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때 뭐를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의결을 했나? 그래갖고 민주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판결해달라고 이제 신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물어본 거예요. 민주당한테. 그때 당시에 정청래가 변호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니 방통위가 지금 2명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으니까 이게 위법하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야당 인사 2명 추천하는 몫을 왜 추천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가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올려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아니 그냥 속뜻은 그거잖아요. 속뜻은 방통위를 장악당하면 안 된다. 그럼 MBC 그때 운영진들 다 교체될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MBC가 지금 좌파 쪽에서 이제 다 장악했는데 그걸 갖다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MBC를 놓치면은 지금까지 세뇌시켰던 사람들을 다 갖다가 이제 놓치는 거니까 이것만은 막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꽁꽁 묶어둬야 되는데 야당이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내로남불이냐면 정청래 이 사람도 그 안이 얼마나 새까만지 모르겠는데 진짜 정직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냥 뭔 일이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 그거 보고 제가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화가 나더라고요. 야, 진짜 저 정도로 인간 말종들이 저기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진숙 탄핵이 두 번째 기억에 남던 거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선관위 서버에 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다가 군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가 선관위 CCTV를 볼 수 있는 어떤 자료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영돈 PD는 그 자료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계엄군이 과천에 원래 그 중앙선관위원회가 있으니까 과천에 가고 그리고 수원에 가고 그리고 저기 어디냐 그 서울에 하나 갔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그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세 군데를 갔는데 그 수원선관위 있잖아요. 수원선관위하고 수원선관위에 가서 이제 서버를 갖고 올라 그랬대요. 윤석열 대통령 계획은.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용돈 PD가 얘기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은 그 서버를 가지고 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CCTV에 그 서버를 실어 나를 만한 그 차 있잖아요. 그 차가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못한 게 그냥 드러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이 이게 옳지 않은 일인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거를 안 했다라고 그랬나? 제가 그때 당시에 내란 재판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군대도 다 썩어 빠졌어요. 아니 대통령이 명령을 했으면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진짜 뭔가가 이 군 통수권자가 뭔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이제 별을 단 애들이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판단해서 그냥 서버 사진만 찍고 나오는 거야, 그냥. CCTV 찍히게 그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서버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통과돼가지고 탄핵 탄핵 멈춰달라는 그 의결이 통과돼서 못 가져왔다 그랬나? 어쨌든 얘네들이 이걸 못 가져온 거야. 이거 가져왔으면은 끝났어요. 선관위 서버를 가져와서 이것만 이제 들통나면은 그 모든 게 다 끝났던 건데 이거 못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청소를 한번 합시다 이러고 나서 해외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였나? 그때 선관위에 한번 불 난 적 있었죠. 아마도 이게 냄새가 나죠. 그렇죠? 선관위에 왜 그렇게 불이 나겠어요. 그죠? 이건 아마도 냄새가 나요. 선관위에 뭔가를 청소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선관위 서울을 못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도 선관위 군인들이 들어갔어요. 선관위 군인들이 한 40몇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론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다 심의를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계엄군을 보내서 서버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차가 오는 게 CCTV에 보여요. 근데 이것도 준비 부족으로 서버를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또 한 번 더 열받았어요. 아니 대체 군인들은 뭐하냐? 아니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준비 부족이고 명령에 충성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그때 당시에 이거를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있지도 않을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선관위가 발딱 뒤집혔을 텐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세 번째였고.
그 네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이거 뭐 여러 번 말해도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은데, 그 이제 그 통계학자들이 통계학으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22대 있잖아요. 지금 22대가 그 민주당이 이제 진보당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192석인가 나오죠, 그죠? 근데 원래 민주당이 한 160몇 석 되나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 그냥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22대가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109개인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지만 하여튼 110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162석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이 22대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국민의힘이 거대 이 뭐라 해야 되나,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으니까 거대 야당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컸던 거예요. 훨씬 더 162하고 뭐 109 거기에다가 뭐 자질구레하게 뭐 진보당까지 뭐 포함시켰으면은 뭐 한 뭐 110몇 되겠죠. 뭐 하여튼 그건 잘 뭐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의힘이 훨씬 더 큰 정당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 없다면. 근데 국민의힘이, 아니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밝히면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이 화가 딱 나든지, 아니 국민의힘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싸우냐.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일말에 아주 그냥 뭐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아예 일절 언급을 안 하잖아요. 우리 당이랑 관련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썩어 빠진 거예요, 여기야. 이 사람들이 돈을 먹은 건지, 아니면은 싸워봤자 뭐 승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그냥 뭐 최수용 공작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딥스테이트 세력이 다 장악을 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만큼 썩은 거야, 이것도.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재활용이 가능한 그 어떤 당이에요. 이 당은 괜찮은 사람들, 진짜 배기 같은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뭐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활용이 가능한 어떤 그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재활용이 가능한데, 민주당은 어차피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이쪽은.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국민의힘 보면은 볼수록 화가 나요. 윤석열 대통령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우리랑 관련 없는 얘기다. 우리랑 관련 없다. 아니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자고 그 의원총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응?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된다. 한동훈 당신 뭐 사퇴해라, 내려와라, 막 국회의원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탄핵 그 발의에 들어가서도 1차 때 1차든 2차든 국민의힘 대다수는 찬성하지 않았어요. 친한계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민주당한테 표를 실어 주어가지고 그런 거지,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일절 안 하냐고요. 자기들이 부정선거만 밝혀지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지금 민주당이랑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걸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화딱지나는 거예요. 제가 영화 보면서 그거 화가 나가지고 이 국민의힘 보면서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헌법재판소 판결이에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할 때 막 졸속 심판했잖아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시간 딱 짜맞춰 놓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변호할 시간도 이렇게 뭐랄까 잘 들어보지 않고 그냥 막 일사천리로 시켰잖아요. 그리고 원래 탄핵 소추를 할 때는 내란이란 걸 넣어서 탄핵이 가결된 거잖아요. 의원 탄핵 의원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탄핵이 가는 걸 뺐잖아요,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아니 탄핵소추가 그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내란을 넣어서 통과가 된 건데 왜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을 갖다가 빼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영 교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얘기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근하고 홍장원 메모 뭐 이런 게 막 그 영화에 나와요.
곽종근이 막 그 의원이다, 요원이다, 150명이다, 뭐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막 이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정식 재판관인가? 이 사람이 계속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생각나는 거를 얘기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끌어내리라 그랬어요? 뭐 체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의원이라고 들은 거예요? 뭐 근데 곽종근은 인원이라고 들은 게 확실하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이렇습니다. 계속 이게 왔다 갔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웃겨가지고, 곽종근은 막 증언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도 다 웃겨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영화관에서도 사람들이 곽종근 그 진술하는 걸 보고,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곽종근의 그 진술이 타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장원 메모 있잖아요. 그 지렁이 메모. 이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았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보좌관이 썼는데, 보좌관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좌관 증인 신청하자. 증인 신청해가지고 했는데, 헌법재판관에서 다 기각시킨 거예요. 아니, 그 보좌관 볼 필요 없다. 그냥 난 홍장원 진술을 믿겠다. 그냥 이렇게 본 거야, 그냥. 그러니까 홍장원이 그 지렁이 메모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 그게 어떻게 거기 안에 그 지렁이 메모를 갖다 보좌관이 옮겨 적은 거 있잖아요. 옮겨 적은 거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방첩사가 뭐 이제 누구를 어떻게 구금한다 뭐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거기 이제 그 보좌관이 옮겨 적은 메모에 거기 이제 밑에 글씨가 뭐 이렇게 뭐 방첩사 구금 뭐 시설 뭐 이렇게 감금 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걸 이제 필적을 이제 그 감정을 변희재가 의뢰를 해보니까 이거는 박선은 필체하고 동일하다. 그래갖고 이 변희재가 막 그때 당시에 막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거 박선은이 쓴 메모다, 박선은이 대신 써준 메모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영화를 봐도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그 당시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결론을 파면을 시킨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헌법재판소도 어차피 다 짜여져 있는 거였다. 이영돈 PD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도 민주당이 쓴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시 이재명이 부정선거를 하고 이재명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이 시나리오를 다 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이제 딱 계엄 선포가 내려지자마자 민주노총 이제 그 사람들이 4,200명이 국회에 와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몰려 있었잖아요. 깃발 그거 봐요. 깃발 다 그쪽 좌파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 깃발 들고 있잖아요. 막 깃발 거기 다 있고 막 계엄 해제하라 그 팻말 다 들고 있고,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거기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총리를 시킨 게 아닌가 요렇게 드는 거예요. 어쨌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한 이후부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달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나리오를 짰고, 그 시나리오대로 갈 수밖에 없게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다 탄핵시켜버리고, 그리고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냥 식물정부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민주당이 그냥.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민주당이 쓴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곽종근의 진술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던 거고, 이게 그냥 다 이제 이영돈이 그 영화를 만든 거를 갖다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딱 세 글자가 생각나요. 민주당은 개 XX다. 민주당은 그냥 얘네들은 중국한테 빌부터 먹는 쓰레기들이에요, 그냥. 진짜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영돈 PD가 영화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하면서 이제 그 영화를 끝내요. 어떻게 되냐면, 도지사 있잖아요. 앞으로 지방선거 있을 거고,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지사들을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거야. 서울시장 누가 되냐? 정청래. 이제
이제 그 통계학자들의 그 어떤 예상치를 통해서 이제 막 수치까지 막 나와요. 뭐 정청래 50몇 프로, 그리고 뭐 서울시장 그 오세훈이 후보로 나갔는데 뭐 그 사람은 40몇 프로인가 뭐 30몇 프로인가 해가지고 뭐 정청래가 이기고, 뭐 그리고 뭐 경남지사는 뭐 문재인을 도왔던 김경수 지사가 다시 당선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도지사를 갖다가 민주당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연임을 성공시키는 거, 연임 대통령이 되는 거, 확정시키는 거. 이게 어차피 부정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뭐라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 71%.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 투표를 뭐 하는 것처럼 시나리오 짰나 봐요. 국민들한테 투표를 했는데 72%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찬성한다라고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의 연임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뭐 도지사도 다 이제 민주당이 다 먹어버리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그냥 독재를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입법부 다 장악했죠. 행정부 다 장악했죠. 사법부는 어차피 조금 조무래기를 남아 있어도 그래도 헌법재판소도 장악했고, 어차피 판사들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권력에 아부하기 때문에 사법부도 뭐 어차피 조무래기들이고, 그러니까 다 장악한 거야. 민주당이 그러니까 아예 야당이 들어갈 자리를 갖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당 독재예요. 일당 독재가 뭐예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다른 당을 허용하지 않는 게 공산당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른 목소리 내지 마라. 다른 목소리 내면 죽여버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좀 추종하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의 과도기 단계긴 한데, 그냥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어떤 이 당은 그래도 다른 당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집권을 한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이제 공산당이 일당 독재로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그게 중국 시스템이에요.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다른 당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물살에 같이 휩쓸려서 대한민국도 타격을 줘야 돼요. 지금 직위원이 내란을 무죄로 선고하냐, 공소기각을 때리냐, 아니면은 유죄를 선고하냐, 뭐 이거에 따라서 갈림길이 좀 운명이 좌우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아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관 가가지고 보시면은, 영화관 가서 보면은 집중을 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쓰레기 집단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집단이 대한민국을 삼키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여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저는 몰랐어요. 문재인이 세월호 터지고 나서 유가족들 이제 종이에다 쓰잖아요. 자기가 분향소 찾아가가지고. 근데 거기에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얘기를 썼잖아요. 아니, 뭐가 고마운 거지?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문재인한테 뭐가 고맙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재인이 그때 답을 하지 못했는지, 어쨌든 문재인이 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아니, 팽목항에서 애들이 죽었는데 뭐가 고마웠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않지만, 세월호도 세월호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계획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화를 꼭 보시기 바라고, 댓글에서 제가 틀린 게 있다면은 좀 댓글에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